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무국장 김관희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소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남 후보님께서 국가산단과 기존 유치 기업의 지원 방안, 도시재생과 남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에서는 한평군과 경계에 금년 말 준공 예정인 406만 평방미터 규모의 빅그린 산단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장성군과의 경계에 380만 평방 규모의 첨단 삼지구를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빅그린 산단은 평당 분양가 76만 원으로 우리 혁신산단보다 약 14만 원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첨단 삼지구 역시 우리 시 국가산단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유치 업종 역시 빅그린 산단 경우 자동차, 첨단 부품 소재, 광산업 등이며, 첨단 삼지구는 인공지능 융복합 산업과 의료산업으로서 우리 시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분양가와 에너지밸리의 입지를 부각시켜서 경쟁력을 촉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은 금년 상반기에 14개 기업에 51억 원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같은 기간에 기존 기업에는 청년 근속 장려금 18개 기업 1억 1천만 원, 기숙사 임차료 27개 기업 7,100만 원, 스타기업 육성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19개 기업 6억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부인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기경사, 전산 세무회계, 배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경영사 등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산단의 현재 분양률은 70.8%입니다. 하반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한전, 합동 투자유치 등 운영에서 연말까지 86% 이상을 분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분양 추이를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에 혁신산단 100% 분양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산단 인근 약 52만 평의 규모로 작년 8월에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LH 및 전남개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했습니다. 현재 예타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각 기관 실무진으로 이루어진 상설협의회를 구성해서 월 1회 이상 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LH와 업무 협약이 체결되면 기재부 예타를 내년 1월에 신청해서 2022년 국가산단 지정 고시와 설계를 거쳐서 24년 착공, 26년 준공 계획으로 있지만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포 권역 도시재생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산포 권역 도시재생은 2017년 12월에 도란도란 만들어가는 역전마을 도시재생, 2018년 8월에 근대유산과 더불어 상생하는 영산포라는 두 건의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먼저 영광동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83억 4천만 원 들여서 영광동 어울림센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민협의체 구성, 실행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심의, 어울림센터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 설계 용역, 편입 토지 매입, 주민 설명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를 접수해서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사업단 육성, 목공의 교육 등 활용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추진하게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산동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189억 1천만 원을 들여서 상생센터, 청년 창작소, 영산강 전망공원 등 9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 계약을 운영하였으며 선진지 납부 진행 바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2월 착수하였고 5월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선도 지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업 부지, 토지 매수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등 행정 절차를 올해까지 완료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 권역 중 하나인 반남과 다시 고분군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문화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전남 다시 중심의 군번에는 국립나주박물관을 2013년에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마한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시듯이 지난해에는 16만 5천 명이 방문해서 전라남도 유망축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시면에는 보감리 보건전시관, 천연염색박물관, 백호문학관이 있으며 특히 영산대교에서 한평대교까지 강변도로가 올 10월에 준공이 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모 이원 역시 오토캠핑장과 항공레저 이착륙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영산포에서 남부권역을 황포도배와 함께 관광상품으로 엮어서 매주 토요일 시티투어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남부권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과 신규 개발을 덧붙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영욱, 김철민 두 분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정부와 시도의 정책 동향입니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 정책 과제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할 것인가 제2 혁신도시를 조성할 것인가는 지역에서 결정해야 한다. 또한 5월에 윤영박 전 위원장이 공공기관을 대도시로 보내서 구도심을 살려야 한다는 발언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부 정책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확정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특히 올 3월 개최한 혁신도시 국토회의에서도 국토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지원 용역이 내년 3월 마무리되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검토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의 동향을 살펴보면 광주는 지난해 1월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문화재단 등 35개 기관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남도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시도의 유치 대상 기관을 살펴보면 에너지와 문화, 관광, 환경 등에서 여러 기관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남도는 한국해양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 등 3개 해양수산 관련 기관도 있습니다. 아울러 입지를 보면 전남도의 경우는 당연히 혁신도시를 포함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광주는 1차 이전처럼 공동혁신도시에 유치할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따라서 유치 대상 공공기관 선정과 입지에 대한 시도 간 긴밀한 협의와 우리 시의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 활동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혁신도시와 연대를 통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에서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18년 7월에는 혁신도시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재촉구 결의문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11월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정부 연대회의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건의했으며 지난 4월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당정협의회에서 혁신도시 시즌2 선거 과시를 위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전 가능한 1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16개 공공기관과의 연계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서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 에너지 기술 평가원, 우체국 물류 지원단 등 13개 공공기관을 선정해서 전남도와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균형이 등 정부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16개 공공기관과 연계 발전 가능한 공공기관, 우리 시 유치에 강점이 있는 관련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남도, 광주시와 함께 혁신도시로의 유치를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전공대와 관련된 전문 인력의 공급과 교류,
R&D의 강점 등을 적극 홍보해서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직접화하는 에너지 신산업 플러스 조성도 예정에 나가 있습니다. 박소준 후보님께서 나주시 청년 창업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 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입니다. 18명의 청년 창업주들에게 2년간 상가 임차료와 리모델링비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에 개장한 이후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와 수행기관, 청년 창업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 건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전 매장을 나주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브레이킹 타임과 휴무일 고지 방식에 대해서 2년차 보조금 지급 시기와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컨설팅은 개장 이후 영업 상황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사업비로 12명의 예비 창업주를 선발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지도와 관심과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기존 신규 창업 청년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병합 발전소에 대해서 5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소준 의원님께서 광주 쓰레기 반입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판단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광주 쓰레기는 폐기물 배출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마땅히 광주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한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열병합 발전소 준공에 따른 시험 가동 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당초의 합의 취지를 무시하고 나주시와 사전 협약이나 협의가 없는 광주에서 생산한 SRP를 반입해서 시험 가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주시는 광주광역시의 광주 SRP 반입 불가와 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우리 시의 입장을 담은 공문을 수차례 발송을 했고, 특히 시장님께서는 2017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1월 9일까지 광주광역시 앞에서 광주시의 책임있고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부터 18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개최된 정부주관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광주에서 생산된 비성형 SRP에 대해 광주시에 자체 처리하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17일 개최된 부차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환경 영향 조사용으로만 광주시 고용연료 반입을 허용한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서 그 기간에는 광주 SRP 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5기 미발송 공문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 같이 2013년 11월 22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수신처로 광주 SRP 반입 반대와 LNG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생산하였으나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에 사무 처리에 있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지찬아, 김철민, 이상만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과 환경영향조사, 주민 수용성 조사,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범대위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주시는 SRF 열병합 발전소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공론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후 정부와 전라남도의 수차례의 건의와 조율 과정을 거친 결과 이해 당사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범대위, 관계 행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거버넌스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 성격이지만 이해 당사자와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해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토론과 협력을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지난 19년 1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9차에 걸쳐서 3가지 의제인 연료 사용 등 냉난방 방식, 환경 영향조사, 주민 수용성 조사 중 먼저 환경 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였으며 3월 26일 6차 회의에서 2개월 시험 가동과 60일 본가동을 전제한 환경 영향조사와 주민 투표와 공론 조사를 7대 3으로 하는 주민 수용성 조사에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 개최한 9차 회의에서는 환경 영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수용성 조사 범위를 발전소 부지 중심으로부터 환경 5km 내 법정 도움 이루는 조정안이 제시되어서 참여 주체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회의 결과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는 하였지만 공개되지 않은 사항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부터 9차까지 논의된 내용은 외부에 드린 답변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조입니다. 거버넌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거버넌스 위원회의 합의 결과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주체의 일원으로서 그 실행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 영향 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참여형 환경 영향 조사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 추후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확정된 것은 없지만 연돌, 즉 굴뚝을 중심으로 한 대기 측정뿐만 아니라 토양, 압체 등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 또한 구체적 측정 항목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주민 수용성 조사는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위원회가 합의에 따라서 실시하기 때문에 환경 영향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매몰 비용, 냉난방 방식 등에 대해서도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전소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의제인 연료 사용 등 냉난방 방식에 관한 사항 논의에서 언급은 되었으나 아직 의견 접근은 없습니다. 다만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절한 책임 분담이 있어야 하며 이 또한 협의를 통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손해배상 소송의 상황과 대응, 결과 예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의회 8명의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연령압발전소 준공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 등 처분 의무 지연으로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운영 손실들이 발생했다 해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최초 소송 가액은 42억 5,800만 원입니다. 우리 시는 이를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최고 수준으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 진행 상황은 지난 2019년 1월 18일까지 총 4차에 걸쳐서 변론이 속행되었고 변론 과정에서 우리 시의 입장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난방공사에서 2017년 12월 14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기준 영업손실과 SRF 관리 및 처리 비용으로 구분된 손해액 주장에 대해서 감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다만 우리 시의 주장과 논리가 재판부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김철민 의원님께서 스마트 생태 문화도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스마트 생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혁신도시 시즌2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첨단산업 콘텐츠와 원도심의 우수한 역사문화, 자연자원을 융복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큰 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2017년 초부터 제19대 대선 광주전남 상승발전 공약 제안, 정부와 국회 등의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전 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안전, 콘텐츠진흥, 문화예술위원회, 농산물, 농산식품, 유통공사 등의 참여 희망 의사를 이끌어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지역혁신 분야 우수 제안으로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 시는 2018년 3월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의 의회 승인, 추진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민간 위탁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우리 시의 당초 구상을 바탕으로 개정된 특별법에 근거해서 국토부에서 작년 4월에 시달한 가이드라인에 의거 광주전남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에 착수하였으나 광주시가 7월에 재원 조달의 방법을 문제삼아 전남도와 이전 공공기관 반대 의견을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듯 우리 시에서 기획하고 법적 근거까지 마련한 이 사업이 시간이 흐르면서 추진 주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제도과 우리 시 추진센터로 이원화되고 광역시도 간 갈등으로 가시화되지 못함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3월 우선 민간 위탁을 해체하고 두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광역발전재단과 별도로 우리 시 센터를 민간이 아닌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며, 물론 이 안을 추진하려면 전남도와 협의가 필요하다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센터 운영은 일단 보류하고 별도 실무 TF팀을 구성해서 인력을 배치하여 당초 구상했던 여러 사업 계획 중 우선 추진이 가능한 3기의 클러스터 사업, 즉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푸드, 스마트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7월 중에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난 1년의 과정을 살펴볼 때 의원님들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역 시도와 관계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 등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사업 계획을 꼭 실현시키겠다는 우리 시 의지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원도심의 유기적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큰 사업인 만큼 더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강민 의원님께서 에너지과 영재고등학교 설립 그리고 중부 원도심권 사업 성과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에너지과학 영재고등학교는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관이 한정공대와 연계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 창의, 융합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후 도교육청의 요청으로 1월 31일 열린 회의에 관련 팀장이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혁신 IT, 에너지고의 설립 목적 및 위상, 설립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고 그 후 전남도 교육청으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협의나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기본 입장은 현재 과학영재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과도한 입시 경쟁을 낳고 명문대 진학 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특목고, 제사고, 국제고 등과 같이 불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특권 학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교육비 증가, 초등 중학생 입시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여론이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시는 전남의 학생들을 한정공대와 연계해서 IT, 에너지 산업 분야의 선도적 인재로 키울 필요성과 이 인재들이 지역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만큼 전남도와 도교육청, 한정공대 설립 추진단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고민하면서 신중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부 원도심권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과 내용 전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원도심권 내 각종 사업의 방향성 충돌, 사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 피로도 누적, 시민과의 소통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컨트롤타워 부서를 도시재정과로 지정하고 부시장이 정점이 되어서 원도심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과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0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24개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 추진 보고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면서 일관되고 통합된 방향성을 도출하였습니다. 부서장, 팀장, 도시재생협의체 등 시민과 함께 현장 합동 투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방향성이 충돌하는 사업에 대한 조정과 치유, 시민 반대 여론이 있는 사업에 대한 가부의 결정, 내용 변경이 필요한 건에 대한 협의 등을 시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과
시민들 모두 중부 원도심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도출을 해냈습니다. 가급적 빠르게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구상 중인 대강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계획 기간은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공간적 범위는 나주성 이론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에 담을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는 중부 원도심의 계획들, 예를 들면 나주성 역사환경 관리계획,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그리고 도에서 추진을 검토 중인 전라도 신림정원 조성계획, 많은 연구물과 사업계획들을 종합 분석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바닥에 우선 깔겠습니다. 그리고 점으로는 골목골목의 가옥과 담장, 시설물들을 전수조사해서 잠재력과 컨텐츠를 조율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선으로 골목과 마을 소건역들에 대한 신규 아이디어 내지는 계획들을 덧씌울 겁니다. 그리고 원도심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성을 기반, 즉 목표를 확정한 다음 연도별, 번역별 종합계획을 연으로 완성해내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농역사뿐이 아닌 관계부서 그리고 시민들이 원팀이 돼서 결코 추상적이지 않은 법과 제도에 제약이 없고 예산 투자 등 모든 면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고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